안녕하세요.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는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살아가는 길이 한층 넉넉해질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크게 후회하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계속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든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스케라고 불렀습니다. 타스케는 젊었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애씀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타스케는 마침내 일을 그만두고 노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을 맞이하자 마음 한편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분명 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점차 멀어져서 결국 외로운 나날이 이어진 것입니다. 마을에는 현자라고 불리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타스케도 용기를 내어 현자를 찾아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 겪게 된 큰 실패의 실체와 그 까닭에 대해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타스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야 노년에 커다란 후회를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스케는 현자의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쉼없이 일해서 이제는 꽤 넉넉한 재산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졌고 친구들과도 거의 왕래가 끊어져서 뭘 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타스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타스케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물건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다 보니 노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스케는 현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도 크게 꾸미고 재산을 모으는데 모든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가족과 보낸 시간은 거의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겼습니다. 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밖에서 얻는 물건이나 지위, 그리고 많은 재산 같은 것들은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요. 타스케님이 일생 동안 손에 쥔 재산과 지위는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혹 그 과정에서 욕망이 커졌던 건 아닐까요? 타스케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내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저는 재산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진 것에 스스로 묶여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물건들로는 내면의 허전함을 도무지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년이 되자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고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년에 들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까닭은 과거에 무엇인가를 얻고 그걸 꼭 붙들어야만 행복하다고 여기게 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과 욕망이 마음을 묶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타스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안에 깊이 자리한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 게 잘못이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게는 가족도 곁에 없고 대화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흐르고 있는 건지 점점 의문이 들어요. 현자는 타스케의 말을 찬찬히 들은 뒤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스케님이 느끼는 고독은 어쩌면 집착이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지요. 재산, 집, 지위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밖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타스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재산을 불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게 제 가치라고 믿었거든요. 그걸 좇는 동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사라졌고 지금에 와서는 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현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그걸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더욱
과거에 얻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커지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묶고 세상의 변화도 거부하게 만들며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원인이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불길처럼 마음을 태워버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그 집착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고독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타스케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집착이라는 굴레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쥐고 있었던 재산이나 지위가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오가매고 새로운 관계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서서히 눈뜨게 되었지요. 하지만 타스케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타스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데요. 현자는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에 묶여 계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전해져 있지요. 어느 연세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면 언제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스케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뜻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빠지기 쉬운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스케는 자신이 과거의 영광이나 재산에만 마음을 쓰느라 정작 눈앞에 있는 소소한 행복과 평온을 놓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이라는 순간을 잘 살 수 있을까요? 현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가령 주변 풍경에 눈을 돌려보세요.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순간의 공기를 느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지요. 타스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주위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허무함이나 외로움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듯 느껴졌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타스케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감각이 드시나요? 타스케는 눈을 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놓쳐왔던 현재의 넉넉함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전처럼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앞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후로 타스케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나 가족도 친구도 없이 지내는 고독감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스케는 다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저 혼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자는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타스케님, 마음의 넉넉함을 느끼려면 이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베풀고 마음을 나눌 때 자기 자신의 외로움 또한 줄어들고 동시에 기쁨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스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베푼다고 해도 저는 재산이 없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꼭 물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말로써 상대를 돕거나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베풀미라고 합니다. 게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보살피는 것 역시 값진 나눔이지요. 타스케는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기 집들을 개방하고 함께 놀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밖에 몰라서 이런 일에 마음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지요. 아이들은 신나게 타스케의 뜰로 몰려와 그와 함께 뛰어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스케 역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장난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아이들이 돌아간 뒤 타스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베푸는 것이라는 행동이 이렇게나 스스로를 채워주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며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제야 타스케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외로움도 덜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고독을 잠재우고 삶의 빛을 더해준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타스케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가운데 점점 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현자를 찾아가 한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자님, 가르쳐주신 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베푸는 마음을 실천해보니 제가 얼마나 집착에 묶여 있었는지 또 마음의 운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스케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란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고 강조하셨지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마음을 열고 지금을 소중히 대하며 살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타스케는 젊은 시절 쌓아온 재산과 지위만을 붙들고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을 보살피며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된 뒤로 느끼는 충만함이야말로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오히려 저 자신이 커다란 버팀목을 얻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보듬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지요. 타스케님이 얻게 된 마음의 평온과 사람들과의 어울림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넉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스케는 더 이상 고독을 자부심으로 삼지 않았고 대신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온기를 지키며 다른 이들과 나누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스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노년의 삶에서 겪을 뻔했던 큰 후회를 피하고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타스케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실패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년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물건이나 지위 같은 바깥의 조건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사는 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온은 재산이나 신분 같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익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넉넉함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노년은 물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